원더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방송이 없는 3달 만에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 야구와 축구를 중계하겠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계료를 지불한다는 믿지 못할 현실을 목도하면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석 달 전 방송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라 다들 많이 불안했었고 용기 잃지 말자며 애써 다독였었는데,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결국 우리는 해내리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야의 나를 외치다를 시작으로 5월 미란이의 꽃차 향기, 약차 향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지난주 영화 예매를 하러 사이트에 들렀다가 영화 한 편당 하루에 한 번밖에 상영을 안 한다는 것을 보고 코로나가 우리 문화계에 주는 충격의 심각함에 갑자기 긴장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재난지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그 지원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찔레꽃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찔레 나무를 보면서 내뱉은 우리 이웃집 할머니의 넋두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분 말씀이 찔레 나무가 꽃 피우는 걸 보니 모내기철이로구나 라고 무심하게 이렇게 내뱉으셨는데, 그 일상 같은 말들 속에 어르신들이 살아온 오랜 세월 몸으로 체득되어져 온 그들만이 아는 계절의 시간표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주로 간도로 떠돌다 독립의 기약도 없는 절망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죽어간 이들이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불렀다는 망향과 찔레꽃. 이렇듯 찔레꽃은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에 자주 인용되어지는데요. 이거는 찔레꽃이 민초들의 삶 주변, 서민들의 삶 주변, 우리 일상 가정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변비, 종기, 부종, 관절염 등 민간 치료법으로 가정 상비약으로 꾸준히 이용돼 왔고, 현재도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하고 있죠. 며칠 전 집 앞 논에 물을 이렇게 대잖아요. 농사철에. 그 트랙터가 막 논 가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뒷산에 올라갔는데 찔레꽃이 하나도 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올해가 윤달이 들은 해라서 4월이 2번 있다 보니 다음 달이 6월이잖아요. 6월인 다음 달에도 여전히 4월이더라고요. 아침 저녁이면 찬기운이 있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였나 봅니다. 윤달이 있는 해는 시작이 늦은 만큼 윤달이 끝나면 늦어진 날수를 따라잡기 위해 모든 곡식들의 성장이 빨라져서 추수 때가 되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얼추 날짜가 맞춰진다고 하니 참 신기하죠. 오늘 방송하러 나오는 길에 보니까 이미 원주는 찔레꽃이 활짝 폈고 저간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이곳은 항상 뭐든지 계절적으로 봤을 때 한 박자씩
늦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서 이 찔레꽃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찔레꽃 얘기 들어가기 전에 시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이생진의 내가 백석이 되어라는 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시에 나오는 두 주인공인 백석과 자야의 얘기를 잠시 나누고 찔레꽃차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달라던 흰 유원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다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찔레고 선박한 꽃 찔레고. 길상사에 대해서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알고 있음직하고, 또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알거나 다녀온 분이라면 백석의 연인 자야가 조계종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법문을 접하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당시 고관대작들의 은밀한 고급 요정으로 천억대를 호가하는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달라며 시주를 하면서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많은 돈인들 백석의 시 한 구절만 못하다. 시 한 구절만 못하다. 이 말은 백석을 향한 자야의 사모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1999년 그녀가 생을 마감한 후에 자야의 본명인 길상화를 따서 길상사라 이름 지은 이 길상사는 자야와 백석 시인의 사랑만큼이나 고즈넉하고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둘러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인 이생진은 이 시를 통해 죽은 백석을 불러냈고,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두 연인의 만남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시로 표현해냈죠. 그만큼 길상사라는 이름 속에는 실존하는 백석이라는 당시 양반집 자제와 기생 자야의 만남이 그저 그렇게 치부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인 엄격함을 내포하는 듯도 했습니다. 백석의 시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한 문학 동지이기도 했던 자야는 여기서 자야는 백석이 지어준 애칭이고요. 자야라는 이름이. 그녀의 본명은 김영한입니다. 자야는 가무와 궁중모에 뛰어났고 삼천리 문학에서 수필을 발표할 정도로 시와 그림에도 뛰어났으며 중앙대 영문학과를 졸업할 만큼 학구열도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석이 영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야도 영문학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백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2억을 기탁하면서 백석 문학상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백석 시인에 대해 짧게 이제 언급해보자면 본명은 백기행, 1912년생으로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1930년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5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요. 6.25 전에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던 때, 그리고 백석 시인이 좀 자유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간도며 이렇게 많이들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근데 6.25가 이제 터지면서 분단으로 더 이상 남한으로 올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서 자야와 기약 없는 이별이 이제 시작된 거죠. 북한에서도 그런데 이 백석 시인이 아동문학으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사상으로 변화하면서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그 문학과 궤를 같이 하지 못하면서 북한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이라고 들었는데 양강도로 쫓겨나게 됐죠. 1996년이죠. 1996년 자야보다 3년 먼저 양강도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한동안 이게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백석 시인의 작품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었었죠. 그런데 1987년
월북 작가 해금 조치가 내려지면서 백석 시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제 시작됐고, 그의 작품 세계와 그의 시어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쪽 지방의 특색의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나타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석의 시 한 편 듣고 가보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건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그리고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어봤습니다.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긴 습관이 차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저도 또 공부도 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뽕잎차를 만들 때는 동의보감을 뒤적거리게 되고, 녹차를 만들 때면 그 유명한 보성의 녹차밭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자기들 마실 차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찔레꽃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다가 백석 시인과 자야에 얽힌 독특하면서도 생생한 형태의 시를 알게 돼서 여러분과 이제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연들을 알고 보면 꽃을 보는 마음이 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찔레꽃 같은 경우 수수하고 서민적이며 또 야생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저도 참 찔레꽃을 좋아합니다. 이 찔레꽃은 보통 그늘짐보다 그 양지 바른 곳에서 많이 피죠. 넝쿨성 장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시가
꽤 따가운데 그 넝쿨을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5월 되면 아주 꽃이 만발하죠. 그리고 그 향기가 향기가 진짜 좋습니다. 이 찔레꽃도 장미과에 속하거든요. 화려한 색의 귀부인 같은 이 장미꽃을 귀부인, 도시부인 이렇게 표현한다면 찔레꽃은 유난히도 흰옷을 즐겨 입던 우리 민족의 정서에도 맞는 꽃으로 흰 무명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우리네 누이랄까 어머니랄까. 그리고 찔레꽃으로 차를 만들었을 때 장미는 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찔레꽃 차 향은 오랫동안 입속에 남습니다. 찔레꽃은 옛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안겨주는 꽃으로 전해져 왔는데, 그 기준이, 그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된 사연, 연유,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내기가 한창인 계절에 피는 찔레꽃이라 그때쯤 되면 또 가뭄이 절정을 이룰 때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먹는 게 얼마나 풍족합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밭에 도라지 씨, 마당에 이제 꽃씨를 뿌렸는데 올해 비는 안 오지요. 또 바람은 또 얼마나 그렇게 부는지 유난히 올해 진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장독대가 항상 먼지로 아주 뿌옇게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서. 그래서 제가 이 심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하도 안 오고 바람만 부니까. 그래서 하루 걸러 한 번씩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대로 돌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큰 다라이에 물을 받아서 물조르로 일일이 하루 걸러 한 번씩 물 주는 게 제 일과가 이제 돼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며칠 전 단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면 농사꾼은, 가뭄에 내린 비는 정말 농사꾼한테는 너무 반가운 비입니다. 일단 봄 가뭄은 해결해서 제가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봄 가뭄을 다른 말로 찔레꽃 가뭄이라고도 했다네요. 이 찔레꽃 가뭄이라는 그 말 속에는 또 배고픔이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을 이렇게 대변하는 꽃으로 이렇게 많이들 또 표현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찔레순을 따서 그나마 아쉬우나마 배고픔을 이렇게 잠시 잊게 해주었다고도 합니다. 농경문화가 주였던 우리나라가 도시개발의 붐이 일기 전, 우리네 산천이 찔레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겠어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찔레꽃과 아카시아 꽃으로 배고픔을 달래보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래저래 우리네 어르신들은 가뭄과 보릿고개로 힘든 5월을 찔레꽃으로 그나마 작은 위안을 삼은 듯합니다. 보릿고개, 그 단어의 무게감을 저희는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죠. 저도 밭에다가 이제 호미를 이렇게 심게 되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았어요. 그 호밀의 열매가 열게 되는 그 시기에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왜 저희가 호미를 심냐면, 저희는 이걸 추수해서 어떻게 생산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녹비작물이라고 밭에 양분을 주기 위해서 가을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밭에다가, 모든 밭에 저희는 호밀씨를 뿌려둡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초순에 호밀 그 밀알이 맺히기 전에 호밀밭을 다 갈아엎어요. 그러면 그 호밀밭에 그 영양이 밭으로 들어가고, 거기다 또 다른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들이 호밀을 영양을 이렇게 담뿍 먹은 그 땅을 지지대 삼아서 또 다른 수확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올해 우리 옆지기님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호밀밭 가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엊그저께 갈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며칠 정도로 이렇게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리순이, 호밀순, 이렇게 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한창일 때.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이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까불어서 곡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되기 전에 그 가뭄과 또 배고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정점에 일렀던 거죠. 모내기가 끝난 지금은 이제 아카시아도 피고, 또 다음 달이면 뽕잎 열매, 오디도 열리고 산딸기도 나오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보리 수확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리 수확 전까지는 들에서 먹을 수 있는 게 고작 찔레순과 싱아 정도였겠죠. 방정환 시인과 더불어 어린이 문학상에 평생을 바치신 이원수 시인이 1930년에 지은 동시 찔레꽃,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다오. 언니 일 가는 광산길에 피었다오. 찔레꽃 이파리는 맛도 있지. 배고픈 날 따먹는 꽃이라오. 광산에서 돌 깨는 언니 보려고 해가 저문 산길에 나왔다가 찔레꽃 한 입 두 입 따먹었다오. 저녁 굶고 찔레꽃을 따 먹었다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제가 이제 적어온 내용대로 이렇게 안 하고 자꾸 딴 길로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초과가 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은 원더풀 라디오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DJ 미라니의 꽃차 향기, 약차 향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찔레꽃차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찔레꽃차를 만들려면 찔레 순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꽃으로도 만들기도 하는데, 먼저 찔레 순은 이제 4월 초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찔레 순차는 엄지손가락 첫마디만한 그 작은 잎을, 그거보다 좀 작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배고플 때 찔레 잎을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그 떨떠름하고 들쩍지근한 그 맛을 먹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이걸 삶아서 데쳐갖고 나물로 무치니까 그나마 좀 먹을만 하고요. 의외로 이 찔레순이 단단하더라고요. 좀 오래 데쳐야 이게 순을 나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되는데, 근데 이 찔레순으로 차를 만들면 전혀 다른 맛이 나옵니다. 아주 구수하고 좋습니다, 맛이. 저는 나물이나 생잎보다는 차로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원주나 횡성은 주변에 들이나 산이 가깝잖아요. 한 번쯤 찔레순 따다가 찻잎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생꽃을 지금 주변에 아직 원주나 횡성은 이제 아직 꽃이 피어 있잖아요. 생꽃을 따서 차를 마셔보세요. 새구림이 진짜 예쁩니다. 생꽃을 따서 우림해도 색이 참 예쁘게 우림됩니다. 그리고 꽃차가 거의 그렇듯 이제 차로 만드시려면은 막 피어나기 전에 봉우리로 차를 만드는데 오전 중에 딸 것을 권합니다. 좀 있으면 이게 꽃이 활짝 펴버리거든요. 반대로
달맞이꽃 경우는 이제 6월 되면 달맞이꽃이 피잖아요. 달맞이꽃은 밤이 되면 피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달밤에 달 뜨면 달맞이꽃을 따본 경험이 있어요. 한번 진짜 그런가 하고. 근데 그것이 희한하게 다음 날 되면은 또 이렇게 오므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꽃차를 대할 때마다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배워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활짝 피어있는 찔레꽃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실 때는 저는 그 찔레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 오래 붙어있던 꽃잎들은 다 떨어지고 가지에 붙어있는 꽃들이 있죠. 그걸로 흔들면 좀 싱싱한 꽃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봉우리나 그 좀 피어있는 찔레꽃으로 차를 완성해 놓으면 꼭 장미꽃 미니어처 같아요. 아주 앙증맞습니다. 그 지난 방송 때 녹차꽃 얘기했었죠. 녹차꽃과 비슷하지만 좀 작고 많이 수수합니다. 그리고 찔레나무는 그 향 때문인지 유난히 벌레들이 많이 꼬여요. 그래서 그걸로 차를 만드실 때는 그 엷은 식초물에 이렇게 씻었다가 많이 헹구 마셔요. 그리고 올해는 또 유난히 송충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저는 처음에 꽃만 보고 막 따려고 덤벼들었다가 송충이에 놀래가지고 아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마당에 장미꽃하고 블루베리를 몇 개 심었는데 그걸 송충이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속상해 아주. 그런 만큼 이제 꽃을 딸 때 좀 신경 써서 벌레가 많으니까 신경 써서 이렇게 따시면 되는데, 일단 찔레꽃차로 이 덕금을 하면은 온 집안에 그냥 찔레꽃차 향기가 가득합니다. 아주 그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찔레꽃이 작지만 밑부분이 제법 단단해요. 그래서 수분이 날릴 때까지 눈을 떼지 마시고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체크 방법은 지난번 뽕잎차 할 때 말씀드렸듯이 뚜껑에 이슬이 맺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아내면 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습기가 주변에 가득하죠. 그때 병에 담아둔 차들을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건 수분이 찼다 소리거든요. 다시 팬에 올리거나 살짝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좋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찔레꽃은 또 매력적인 게 가을에 콩알만한 게 빨갛게 열매가 열려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뻐서 영상에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이뻐요. 이 열매를 가을에 가지째 이렇게 꺾어다가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그거 참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울었어. 소리 없이 날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너였어. 이소라의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보아의 파이널리를 편곡한 노래라고 하네요. 이소라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곡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타이밍 시간들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서 노래들을 많이 건너뛰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찔레꽃 얘기 오늘 나눠봤고요. 길상사에 얽힌 얘기, 보릿고개, 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 시절에 그렇게 서러운 시간에 갇혀있던 찔레꽃이 장미와 견줄 만한 귀한 차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생활 방역이 일상이 돼야 되는데 몸에 밴 습관이 아직도 붙어 다녀서 자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걸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방이며 차며 뭐 지갑이며 마스크 하나씩 이렇게 여분으로 두고 다닙니다. 불편하지만 모두를 위한 불편이니까 함께 불편하고 어깨동무하고 지내야죠. 우리 원더풀 가족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믿고 오늘 미란이의 꽃차 향기, 약차 향기 이만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